지지율 1% 대통령 드러나 봤나? 이게 마크롱이란 말이에요. 지지율 1% 대통령이 여기서 복지 예산 깎겠다고 나서면 폭동나지. 상부 정치부장의 투시경. 미국도 미국인데 지금 골치 아픈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뭐 미국 때문에 이래저래 골치를 썩고 있지만은 전 세계가 다 골치가 아프죠. 특히나 이제 국방 예산 증액 요구도 관세만큼이나 되게 골치 아픈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토 연합국들이 그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GDP의 5% 수준까지 이제 국방비를 올리는 합의를 했죠. 스페인만 빠졌습니다. 스페인이 빠진 이유는, 스페인은 그 굉장히 분리주의 움직임이 세요. 근데 분리주의는 원래 잘 사는 쪽이 분리를 하고 싶어요. 니네 때문에 왜 우리가 번 돈을 니네랑 나눠 써야 되니? 그래서 예컨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북부에 이제 밀라노 이쪽에 잘 사는 동네 애들이, 남쪽에 이제 나폴리 이런 애들이 왜 니네가 내 돈 갖다 쓰니? 그러면서 이제 북부가 좀 어떻게 따로 살궁리 하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스페인의 수도는 마드리드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광을 가면은 사실 마드리드보다 바르셀로나를 더 선호하는 측면이 있죠. 마드리드는 사실 뭐 관광을 가봤자 프라도 미술관 말고 뭐 딱히 볼 거 없죠. 여러분 너무 심한가?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로 관광을 더 많이 가는 측면이 있고 한데, 실제로 스페인의 역사를 봐도 이제 바르셀로나가 역사의 현장인 경우가 많았고, 스페인 왕조의 출발도 오히려 바르셀로나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페인의 축구도 양대가 이제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 아니겠어요? 바르셀로나가 이른바 카탈루냐 지방이고, 카탈루냐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스페인 사람이라는 정체성 이전에 카탈루냐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좀 강한 사람이고, 대부분 나라처럼 이제 스페인 역시도 의원내각제를 하는데, 이제 대부분 나라들이 다 연정을 합니다. 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분리 독립파 정당이 한 5석에서 10석 정도를 늘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연정 세력이 얘들이 없으면은 연정을 구성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한테 국방비 늘리겠다는 말만큼, 왜냐? 국방비 증액이라는 말은 중앙 집권과 사실상 거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국방비 증액을 받는 순간 분리 독립파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어떤 그 바르셀로나를 뺀 스페인을 생각할 수 없는 스페인으로서는 이제 유야무야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야 정말 니네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는 좀 빼더라, 우리는 좀 빼주라, 우리는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기사에서는 크게 부각은 안 됐는데 스페인은 빠졌었다. 결국은 그걸 주도했던 게 뭐 유럽은 뭐 뭐니 해도 세 나라 아니겠어요?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이 세 나라일 텐데, 영국하고 독일은 이미 이제 국방비 증액 계획을 발표를 했고, 프랑스가 이제 뒤늦게 따라왔습니다. 프랑스가 왜 제일 뒤늦었냐? 뭔가 좀 미국의 반기를 드는 느낌도 있었겠지만은, 사실은 결국은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예산 증액이 쉽지가 않아요. 결국 늘린 게 얼마냐?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혁명 기념일에 맞서서 예산 증액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요만큼, 그래서 2027년에 또 요만큼 해서 총액 한 100조 원 규모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비를. 우리가 참고로 국방비가 60조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61조 몇천억인데, 네, 프랑스는 한 74조 정도 됐거든요. 74조를 한 100조 수준으로 지금 증액을 하는. 그러니까 단기간으로는 한 요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이제 103조 원으로 증액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나토의 목표치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국민들한테 그 연설을 하면서 이제 후방도 없고 전선도 없고 이제 우리 안보는 스스로 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긴 했는데,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이미 발표한 영국이나 독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결정적인 차이가, 흥미로운 대목은 제가 보기엔 이거였어요. 예산을 이제 증액을 하죠. 예산을 증액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산 증액을 하기 위해서 헌법까지 고치면서 대규모 차입을 하기로 했어요.
얘는 헌법 자체에 일정 부분의 이상의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해놨었는데 헌법을 고쳐서 재정 적자 감당하면서 대규모 차입을 해서 이 차입금으로 국방비를 올리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아니 나라에서 세금 거치는 게 빤한데 여기서 국방 예산을 거두면 어떡하겠어요? 딴 예산을 줄여야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방 예산 증액을 못하는 이유가 국방 예산을 줄인다는 말은 거의 대부분 복지 예산, 국방 예산을 늘린다는 거는 복지 예산을 줄인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인기가 없지. 당연히 표가 떨어지지. 근데 그거를 영국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해외 원조 삭감하고 돈 아껴가지고는 어떻게 예산 안에서 돌려막기 해갖고 하겠다. 프랑스는 제일 늦게 발표했죠. 제일 늦게 발표하면서 한 말이 뭐냐. 경제 성장을 통해서 세원을 확대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되면 좋지. 이건 목표로 삼을 만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경제 성장도 해서 국민들도 부자 되고 그래서 세금 많이 걷어서 나라도 부자 되고 최고지.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싶은 나라가 세상 누가 있냐고. 이거를 근데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면서 국방비 그 조달 방안으로 새삼스럽게 발표할 건덕지는 아니지. 이거는 정부의 늘 목표지. 늘 상시적으로. 국방 예산 조달 방법이 아니지. 이 말인즉슨 프랑스는 국방 예산을 증액할 사실상 방법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니 독일은 빚져서 하고 영국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돌려막기 해가지고 어떻게든 떼어 넣겠다는데 프랑스도 하기로 했으면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뭐 안 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프랑스는 문제가 있어요. 나라별 부채 비율인데 이른바 유럽의 골칫덩이 그러면 이제 남프랑스 나라들이죠. 남프랑스 나라들이 이제 재정 적자 비율이 높다 그래가지고는 불과 한 10년 전쯤에 이제 뭐 구제금융을 받네, 뭐 채무 연장을 해주네 그러면서 뭐 디폴트를 선언을 하네 마네 뭐 한참 떠들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좀 어떻게 좀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요. 근데 대신에 물가가 많이 뛰었다. 특히 관광 경제가 살아나면서 그리스인은 한 5분의 1 정도가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이래저래 관광이랑 연관돼 있거든요. 관광 산업이 살아나면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요즘에 주거 형태가 아니라 이제 그 관광하면서 숙박 형태가 저도 이번에 휴가 가면서 그 현재 에어비앤비를 썼단 말이에요. 그 에어비앤비를 현재 쓸 거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시골에 진짜 풍광 좋은 데 잡거나 아니면 정말 관광지 한복판에 도심에 잡거나 그냥 관광지 바로 옆집이 우리 숙소고 막 이런 집들이죠. 이런 집들이 도심에 이런 집들을 예컨대 관광객들을 상대로는 하룻밤에 뭐 우리 돈으로만 20만 원, 30만 원 쉽게 매기는데 그거를 월세를 받는다 치면은 거기서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 월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거를 이거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게 더 낫네 그러면 다 관광객 상대 숙박업소로 돌린 거지. 그러다 보니 도심의 집값이 뛰고 그러면 이게 도미노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외곽으로 몰려나가고 외곽의 집 찾는 사람들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외곽의 집값도 뛰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사이에 집값이 2배로 뛰었어요. 뭐 이런 문제도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남프랑스란 나라들이 원래 부채 비율 높기로 악명이 높았어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많이 낮아져서 지금 154%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 135% 수준인데 프랑스가 사실은 그에 못지않아요. 부채 비율이 유럽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자연 증가 이게 부채가 원래 그 사채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일단 선이자 떼고 시작할 뿐더러 그냥 빚을 낮춰. 처음에 한 200만 원 빌렸는데 나중에 갚을 때는 2천만 원 돼 있고 2억 돼 있죠. 이게 이제 사채가 무서운 거듯이 부채 비율이라는 게 일단 어느 정도 수준 관리가 안 되는 수준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지 혼자 쫙쫙 올라가요. 2026년은 120%가 예상되는 수준이에요. 여기서 빚을 얻어서 국방 예산을 늘린다?
어린 반푼은 큰일 날 소리지. 그러니까 빚없는 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왜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겠어요? 대부분 다 복지예산이거든. 그럼 복지예산을 이기면 깎읍시다. 큰일 날 소리. 마크롱은 지금도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에요. 지지율 1% 대통령이에요. 지지율 1% 대통령 드러나 봤나? 이게 마크롱이란 말이에요. 지지율 1% 대통령이 여기서 복지예산 깎겠다고 나서는 폭동나지. 또 그 프랑스 사람들은 3명만 보여도 거기들은 폭동이란 말을 안 하죠. 혁명을 일으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지율 1% 대통령이 복지예산을 깎아? 큰일 날 소리. 그러니까 예산 내 조정도 안 돼. 그 다음에 빚도 못 내. 이미 지금 빚이 천지빛깔이야. 차고 넘쳐. 그러면 국방예산 못 올려? 또 그 소리는 못 해. 그래서 경제 성장해서 세수 늘려서 예산도 늘리겠다. 말은 좋습니다. 말은 좋은데 실제로도 그 프랑스가 경제 성장률로 따지면은 유럽에서 그 안에 성적이 괜찮아요. 독일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좌파 정부 영향이 커가지고 좀 오히려 좀 성장률이 좀 둔화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원래는 이제 19세기 이래로 계속 독일은 성장, 프랑스는 정체였는데 지금 모처럼 지금 역전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크롱의 업적이라는 건데 문제는 국민들은 별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게 문제인데 어쨌거나 성장률이 그나마 높긴 한다는 점인데 성장률이 1%인데 국방비 상승은 지금 거의 2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걸 떼올 수 있을지 1% 상승하는 그 세수 확대분을 가지고 이 예산을 떼올 수 있을지 이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이 얘기를 자세히 드린 이유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안에서 기준으로 보면은 국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이게 뭔가 좀 비상사태가 있을 때 어떤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프랑스는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순간에 움직일 공간이 없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47%에서 54% 정도 됩니다. 아니 뭐 독일보다는 낫네, 괜찮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수준을 생각했을 때 이거 단지 숫자로 비교해서 독일하고 비교하고 프랑스하고만 비교해서 우리는 아직 널널이 빤스네요. 우리는 여유 너무너무 많네요. 생각할 수 있는 계제냐. 그거는 좀 접근 방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지겠죠.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걸 하기 위해서 아까 그 똑같이 국방비를 늘린다고 했을 때 각각 택하는 방법의 차이.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 아이템까지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